네, 안녕하세요. 도회식 경찰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가공무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국가공무법은 크게 경찰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문들이겠죠. 실제 우리 경찰과 관련이 있고 또한 시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요도는 A가 되겠고, 그죠? 상당히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서 지위, 직급, 강임, 전직이 있는데, 이는 독자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아야, 그죠? 우리가, 내용을 볼 때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참고 정도로 해서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제구조, 소충위죠. 벌써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충위. 자, 소충위 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총에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읽어두시고, 인사혁신처에 소총위를 둡니다. 그래서, 일단 두는 것은 인사혁신처 소속이고, 그 다음, 자, 관할 범위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관 소총위, 이것은 독립기관별로 각각 소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뭐 법원, 헌재이죠, 그죠? 이런 것은 각각 소총위를 두고 있어요. 다만 구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보시면 소총위의 구성입니다. 자, 먼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사무소 있죠. 헌재사무소. 이런 경우는 일단 명수는 57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부 다 여기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비상임위원. 자, 여기는 상임위원이 없어요. 하지만 2번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위는, 자, 여기는 똑같이 57입니다. 57인데 이하의 상임위원과, 자, 여기선 상임위원 숫자입니다. 57. 그리고 이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원이 5명이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니까 3명, 최소 3명의 비상임위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포함합니다. 자, 다음 뒤쪽 가보죠. 자, 다음 보시면 소총위의 자격과 임명이죠. 자, 보니까 제청하고 임명합니다. 임명. 자, 그러면 보세요. 소총위는 소속이 어디죠? 인사혁신처죠. 자, 그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원리를 설명드렸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개별 기관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은 국회, 법원 여기는 거죠. 각각, 자, 거기에 사무총장이나 행정처장이 제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역시, 그죠? 자, 임명은 역시 국회 또는 대법원장 각각 하게 돼요. 각각. 그래서 제청은 항상 소속 기관에 장이 하는데, 여기는 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무총장이나 행정처장 해서 행정을 총괄하는 장이 제청해요.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하지만 독립기관 소총위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정기관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의 혁신처 소속의 소총위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자, 일단 법관검사 변호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자, 다음은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요합니다. 5년. 하지만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유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죠. 이런 경우는 3년 이상 근무자예요. 그래서 5, 3, 3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임기인데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이에요. 3번, 3년. 그리고 한 번 임할 수 있습니다. 뭐 중임은 당연히, 그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임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나올 때마다 요입니다. 요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죠?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겸직금지죠. 자,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겸직금지는 당연히 상임위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공무원 의제죠, 그죠?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있죠. 뭐 공무원이라면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자, 신분 보장이죠. 자, 이것도 잘 외워두세요. 첫째는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시약이죠.
자, 이런 경우 말고는 그죠? 어때요? 예. 자, 의사에 반한 면책을 금합니다. 그래서 신분 보장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볼 때는 그죠? 다른 전문과 여러분이 비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경찰위원회 있죠. 특히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신분 보장은 자, 어땠습니까? 그때는 어떤 경우 외에는 보장합니까? 예. 자, 혹시 기억나지 않으면 그죠? 좀 귀찮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제 것이 돼요. 결국 그냥 앉아서 강의 듣는다고 그죠? 정리가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뭐 최종 정리 강의 자 이런 강의가 있죠. 거기서는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인. 자, 거기서 다시 뭐 또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확인만 해야 확실하게 시험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소청위원회 심사,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죠. 자, 심사는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하고, 그 다음 조사하기 위해서 그죠? 뭐 증인 소환 질문 등등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죠. 자, 그 다음 전문을 보죠. 증인 소환권이라든가 또 직권조사권 있죠. 자, 여기서는 가볍게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즉, 암기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자, 소청위의 진술권인데 이쪽도 뭐 확인사항입니다. 일단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고 주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이제 행정 이론상 어떤 이제 절차적 하자 문제 있죠. 절차적 하자는 자, 보통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죠. 그때는 그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술 기회 부여는 절차적인 문제지만 이것은 자, 이것을 제외하면 그죠.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추인 결정이죠. 자, 암기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저지기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용 과반수의 합의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3분의 2 출과 이겁니다. 제3분의 2와 출과. 자, 그리고 출석용 과반수에 도달하는 의견이 없죠. 없을 때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 가장 유일히 그 다음 차별로 유일한 의견을 더합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불리한 의견. 자, 만약에 가장 불리한 것이 자, 뭐 파면 또는 해임이라면 자, 거기에다가 그 다음 예, 뭐 어떤 게 있죠? 네, 기억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유일한 의견을 차차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하다가 만약에 정직까지 오니까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때는 정직이 합의되는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일한 의견을 더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중징계 취소 등의 의결 정족수 있죠. 자, 이건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중징계를 1번 취소 변경하거나 또는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요. 확인.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징계를 취소 변경 확인하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제적위원 3분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아주 그죠? 그 의견 정족수가 강화되었죠. 그래서 제 3분의 2와 출 3분의 2입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이 경우 구체적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릅니다.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로 일단 그죠? 거기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 또는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하게 되고 하게 된 후에 그죠? 어떤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의결 정족수가 아주 복잡합니다. 자, 물론 그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 그런 어떤 의견이 없으면 그때는 위와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순차 유일한 의견을 더합니다. 자, 이건 시험에서 상당히 그죠? 자, 틀리기 쉬운 논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소추인 결정이 구분인데 이것은 읽어두면 돼요. 특별히 뭐 외울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1번 각하할 수 있고 각하는 요건 문제죠. 요건. 두 번째는 기각. 이유 없으면 내용에서 기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취소 변경하거나 또는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청이 자체도 그죠? 행정규환이죠. 행정규환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 스스로 취소나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는 자, 그 징계처분 뭐 예를 들어 징계처분하면 처분한 처분청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 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확인할 수 있고, 역시 5번도 그죠? 3번과 같은 맥락이에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있죠. 여기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정의 부분이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 소칭결정의 효력인데, 소칭의 취소 또는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또는 그 밖에 처음이 있을 때까지는 원래의 징계나 또는 징계부감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심판 또는 소송과는 달리 그죠? 형성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찰 공무원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소청위에서 그죠? 자, 그 파면 처분을 취소했어요. 자, 취소했는데 취소하고 달리 그죠? 정지나 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아까 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파면 처분 취소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 것이냐, 그것은 경찰 내부에 있는 징계위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징계 또는 뭐 그 밖에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래 징계 파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파면 처분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유지가 되고 다시 재징계 의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죠? 자, 재징계 의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소청위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소청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그죠? 새로운 어떤 사유가 발견됩니다. 자, 더 무거운 그죠? 어떤 사유가 발견돼요. 자, 그는 징계 사유가 발견되어도 자,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어떤 경우도 제공됩니다. 자, 그럼 서면주의 소청위 결정은 결정서에 의합니다. 자, 문서에 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소청 결정의 기소용인데, 자, 여기는 처분권을 기소합니다.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의 관계인데, 여기는 필요적 소청 전치가 제공돼요. 다시 말해서, 자, 이 소청은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따라서, 둘째 줄, 소청위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이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적 결정 전치가 제공됩니다. 자, 원래 뭐 소청도 그죠?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심판은 원래 임의적입니까? 필요적입니까? 예, 그것은 임의적이죠. 임의적인데 법에 특정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적이 나오면 그죠?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소청위의 결정이 있죠. 또 하나,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 있죠.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물론 거기는 이의신청도 거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소송의 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잠깐 본 적이 있죠. 자, 피고는 항상 권한을 가진 자죠. 권한을 가진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권자 할 때는 대통령이 이론적으로 피고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다면 그죠? 자, 거의 모든 소송에 대통령이 길보가 되고 아주 복잡하게 되겠죠. 자, 번거로워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됩니다. 장관. 다시 말해서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죠?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임용권자인 경우는 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임용권자인 경우는 시도청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복잡한 거 하나는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머지도 쉽지도 않아요. 또 골쳐봅니다. 네. 자, 나머지를 보죠. 안 지웠군요. 잠깐만요. 네, 임용과 시험인데, 임용의 원칙은 읽어두시고, 그죠? 자, 결격사인데 이것은 국가공무원 결격사입니다. 자, 우리가 경찰 공무원법 볼 때 잠깐 비교해서 그죠? 대비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죠. 예, 다만 그때 본 것 중에 몇 가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6조 2와 6조 3이죠. 3. 예. 자, 이것은 우리 경찰 공무원법과 같습니다. 그죠? 네, 같죠. 다만 6조의 3에서 여기 100만원 3년이죠. 여기서 우리 경공법은 성폭력 범죄만 있었지만 여기는 나와 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봐둡니다. 자, 그리고 다시 1번에 가시면 그죠? 여기는 피성년 후기인 이것만 있죠. 있지만 우리 경찰 공무원법은 피한정 후기인도 포함되죠. 그래서 그건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국공법에는 국적에 관한 사항이 없죠. 국적이든 복수국적이든 없습니다. 자, 하지만 경공법에는 적용되죠. 자, 마지막으로 7번, 8번입니다. 하면 5년, 해임 3년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 갑니다. 뒤에서 이제 뭐 44조, 45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두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죠? 공문대에 보면 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문에 의무할 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서 의무, 성실 의무죠. 자, 성실 의무를 보시면 앞에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령 준수까지가 바로 그죠? 법령 준수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이 성실 의무고 두 개는 같은 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복종 의무. 자, 이것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 직장 이탈 금지죠. 이것도 소속 상관이죠.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이탈을 못하죠. 자, 다음에 구속시 사전 통보. 자, 구속할 때는 미리 통보합니다. 하지만 현행범 제외하고 그죠? 자, 친질 공정 의무죠. 자, 읽어두시고 이것도 법적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 의무에 속합니다. 자, 다음 종교 중립. 자, 그 다음 종교 중립에 대한 명령이 있죠. 자, 종교 중립은 읽어두시고 그죠?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명령은 역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직무명령인데 직무명령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죠? 어떤 형식이 아니고 실질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할 때 잠깐 설명했죠. 원래 직무명령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비밀 음수 의무. 자, 청림 의무인데 청림 의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무와 관련성이 있죠. 이때는 직간접 전부 다 사례 증여 향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대내인데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수습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는 대내적으로 볼 때는 직무상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체. 그리고 대외적으로, 대외는 이제 대국민 관계입니다. 이때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그때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내와 대내의 뉘앙스 차이점을 그죠? 이해됩니다. 자, 영유나 증여 받을 때는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유나 증여. 자, 다음에 품위 유지 의무 있죠. 자, 이것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리 의무와 겸직의 금지가 있는데, 자, 먼저 영리 의무 종사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겸직 금지 있죠. 이것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개 구분해서 봅니다. 영리 의무 종사 금지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겸직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허가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다만 그죠? 자, 누구 허가냐? 소속 상관이 아니고 기관장이에요. 기관장.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논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잘 해보란 겁니다. 자, 다음 정치운동 금지인데 특히 이런 어떤 정치적 중립은 거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되지만 경찰의 경우는 더더욱 그것이 강화돼요. 그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그죠. 이 정치운동 금지문을 위반하면 3년
그래서 3년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합니다. 자, 그러면 공소시효는 이때는 그죠? 10년인데 10년. 물론 뭐 10년은 안기하면 되지만 이것은 형소법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자, 형소법에서는 이런 경우가 몇 년이죠? 공소시효가? 뭐 어디 채용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죠? 자, 이걸 모르겠죠. 자, 이것이 시험 범위가 아닐 겁니다 아마. 네. 하지만 승진시험에서는 형소법 공부해야죠. 자,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찾아본다. 찾아봐야 됩니다 자꾸. 자, 어쨌든 뭐 경찰학에서는 일단 3년 3년 그리고 이것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자, 이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운동 중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이거는 시험에 잘 묻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로 그죠? 뭐 1번부터 5호까지 읽어둡니다. 읽어두시고, 다만 이것이 무조건 금지된 게 아니고, 자, 앞에 위에 보시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풀 때는 거죠. 자, 이렇게 지지나 반대하기 위한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이런 밑에 내용이 있어도 그죠?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집단행위 금지도 그죠? 이것이 그런 이제 어떤 일반 공무원보다는 가중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자, 그래서 집단행위 금지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다만 벌칙 보시면 첫 번째 벌칙 있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벌칙입니다. 1년 1천이죠. 하지만 경찰 공무원은 2년 200으로 가중처벌하는데, 자, 재밌는 것이 그죠? 2년. 자, 이 징역은 가중처벌하는데 벌금이 있죠. 벌금은 어디 200입니다 지금. 그 때문에 나중에 지문 볼 때, 자, 착각하기 좋아요. 보통 우리가 2년 같으면 2천이 많죠. 2천. 자, 그래서 2년 2천이 아니고 그죠? 2년 200이라는 것을 봐두면 됩니다. 자, 그럼 신분보장이 뭔지는 68조를 읽어두면 돼요. 그리고 70조 직권 면직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경공법에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3호에서 폐직 또는 과원, 또 직무 미복귀 불감당. 자, 5번에서 능력이나 근무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거죠. 그 때문에 특별히 복권은 없고 그죠. 자, 경공법을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봐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한다? 자, 징계위의 동의를 거치는 게 있고 거치지 않는 게 있죠. 자, 그 정도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있죠. 6호. 이것은 우리 경찰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죠. 자, 이것이 실무 문제집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 있죠. 자, 여기서 따로 하나 받으시고, 실무 문제집을 풀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크게 그죠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뒤쪽 내용 봅니다. 자, 휴직인데 휴직은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자, 휴직은 크게 두 개 있죠. 뭐가 무엇이 있다? 직군휴직과 어원휴직이 있죠. 자, 내가 원해서 합니다. 직군휴직은 그래서 기속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합니다. 그 때문에 첫째 줄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합니다. 하지만 어원휴직은 재량이죠. 그래서 본인이 휴직을 원하면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직군휴직 사유 1부터 6까지 있는데, 법령 개정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 5고 그죠? 총 5개죠. 첫 번째 장기휴양이죠. 자, 두 번째가 칭집 또는 소집. 자, 그 다음 생사 또는 소재 불명. 그 다음 법률의 규정. 자, 그 다음 노조 전임자 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잘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 실무 문제나 또 최근 문제는 그죠? 좀 더 뭐 지엽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공부하는데 그죠? 공부하는데 채용시험을 준비한다면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승진시험을 준비한 분들은 역시 실무집을 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기간인데, 먼저 장기요양은 1년이죠. 1년인데, 자, 공무원 부상이나 질병은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1년 3년인데, 자, 다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경공법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국공법 할 때 나오는데,
우리 경찰에게는 달리 적용됩니다. 자, 이것은 따로 기억하세요 했죠. 그래서 경찰에게는 1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야,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아마 뭐 3년, 5년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역시 기억나지 않는 분은 다시 경공법이죠, 그죠? 경공법에서 휴직 파트를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자 1년, 3년이 아닌 다른 연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연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국가공무법이죠. 그 때문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는 기본적으로 1년, 3년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 공무원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찰의 업무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죠? 위험하다 보니까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치고 어떨 때는 다쳐놓고도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일하다가 다쳤는데 뭐 1년 지났는데 나가라 하면 그죠? 너무 억울하죠. 그 때문에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긴 기간을 인정한 거예요. 긴 기간을. 그래서 3년, 5년 정도입니다. 네, 나중에 보시고. 자, 다음 휴직하게 되면 봉급을 또 감액합니다. 감액. 그래서 밑에 1번, 2번 보는데 1년 이하인 경우는 70%. 자, 1년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50% 더욱더 감액하죠. 네, 그래서 이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70% 주다가 나중에 1년 넘어가면 그들은 더 적게 줍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선. 자, 다시 위에 읽어보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형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구멍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있죠. 다만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죠. 자, 일하다 지금 다쳤습니다. 일하다 병 났습니다. 이때는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을. 자, 그래서 일하다가 그것이 공부상 질병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때는 판례 보면 그죠? 아주 뭐 판례가 이거저거 아주 복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휴식 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네, 족구하다가 발이 삐끗했는데 그죠? 네, 이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죠? 뭐 경찰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경우는 과연 것이 공부상 부상인지 아닌지, 네, 이런 것들은 판례에서 나오는데 뭐 본명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그런 판례 보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자, 다음 3번 징집 소집은 공무기간이 끝날 때. 자, 4번 생사동 수료불명은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자, 3개월 이내인데 자, 이것도 일반적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우리 경찰의 경우는 달리 적용됩니다. 역시 어떤 법이 있다? 예, 경공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죠. 예. 그 때문에 거기는 내용이 기억나야 됩니다. 자, 위에 거 그죠? 1호 찾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찾아보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분 휴직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원래 뭐 5분 휴직은 그렇게 시험이 나오지 않는데 그죠? 요걸로는 가끔 시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공부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사유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1 보니까 임시채용 있죠. 임시채용. 자, 어디냐? 읽어주세요. 자, 2번 후기의 유학. 3번 연수. 자, 항상 암기할 때는 짧게 합니다. 짧게. 물론 그죠? 이것이 암기가 되면 여기다가 살을 붙여야 돼요. 살. 앞에 있는 중앙인사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이선 그때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연수. 자, 네 번째는 임신 또는 출산, 그 다음 자녀 양육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양. 누굴 돌보는 거죠? 돌본다. 예, 바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자, 위로 보면 부모나 또는 조부모를 돌본다. 그죠? 예. 또는 뭐 배우자가 아픕니다. 예, 배우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돌봐야죠. 그런 경우입니다. 6번 배우자 동반입니다. 동반. 어디에 동반하느냐? 근무, 유학, 연수할 때 동반하는 것. 자, 7번 학습, 연구. 자, 여기선 자기개발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습, 연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죠? 사유를 받습니다. 받아서 첫 번째는 5분 휴직 사유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몇 년이냐? 자, 여기선 여러분이 선택적 공부합니다. 난 복잡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그죠? 그건 이거 말고도 맞춤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어떻게 하든 정리하겠다. 그때는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일단 보죠. 일단 1번 3년. 3년이죠. 뭐 물론 채용기간 내용인데 예. 이건 뭐 특별히 이럴 게 없으니까 3년을 외워둡니다. 그 다음 유학 3년. 2년 연장할 수 있고, 또 3번 연수 2년. 2년. 그래서 자, 나중 앙비할 때는 그죠? 임시채용 보기위원 3년. 이렇게 해서 외워둡니다. 자, 4번에 자녀 양육, 뭐 임신 출산 3년. 3년. 자녀 한 명에 대해서 3년입니다. 3년. 부양은 1년. 1년. 그 다음 배우자 동반 3년. 자, 그다음에 연구 등 1년이죠. 1년. 자, 그래서 환경교육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그죠? 1년을 잘 외워두든지, 자, 또는 뭐 하나 특이한 2년짜리 하나 외우든지 하고 나머지는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7번에 밑에 보면 그죠? 자기개발 휴직의 요건이죠. 자, 자기개발 휴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근무하다가 그죠? 저 자기개발 합니다. 휴직하겠습니다. 그럼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이때는 5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됩니다. 5년 이상. 그래서 자기개발 휴직은 5년 이상 재직을 한 사람이, 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죠? 한번 휴직을 하고 다시 할 때는 그때는 10년 이상 또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봐두세요. 네. 자, 그 다음 보죠. 휴직이 효력인데 이쪽은 더 비교적 간명해요. 그래서 자, 먼저 휴직 기간 중에는 신분은 부여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맞으니까 그죠? 하지만 직무 종사 못합니다. 자,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죠. 복귀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게 되면 당연 복직이 돼요. 자, 여기서는 휴직 후에 당연 복직을 위해서 두는 규칙입니다. 보통 이제 조직에서는 그것이 어렵죠. 취직했는데 오면 그죠? 일단 내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죠? 상당히 조직 내에서 자기가 어떤 자존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당연 복직 규정을 두는데, 이것도 사실 뭐 조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자, 물론 큰 부수도 없진 않겠죠. 제가 다 모르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의 그죠? 인력 구조는 타이트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두 명 빠진다?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데 어쩌면 휴직하면 그죠? 그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딴 사람들이 나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와야 돼요. 또. 자,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이 대신 일을 하는데 갑자기 휴직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다시 내보냅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자, 그런 문제 때문에 그죠? 뭐 공조직도 물론이고 일반 민간 기업도 보죠. 상당히 이것이 난제입니다. 난제.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자, 다음은 직유 해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시 직유 해제 보니까 그죠? 제일 위에 직유 해제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직유를 보여야지 안 할 수 있다 있죠. 자, 키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이죠. 자,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지문에서 직유 해제 하이한다 나오면 자, 일단 틀린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사윤대 자, 총 6호까지 있는데 그죠? 여기도 1호가 원래 있다가 삭제되었습니다. 법령이. 그 때문에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읽어두시고 외울 때는 능력 부족 성적 불량. 자, 3번 중징계 요구, 4번 형사 기소, 5번 적격 심사 요구, 6번 중단비. 제가 이렇게 그죠? 키워드를 다 따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법령 강의는 법령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자, 이것은 그 기본서 내용을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참 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외울 때는 키워드로 외우고 읽을 때는 문장을 읽어둔다. 이렇게 해서 문장 읽어두시고 그죠? 자, 여기 2번에서 보수는 봉급 80% 지급하죠. 80%. 이것은 외워둡니다. 자,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은 80% 지급합니다. 자, 3번 중징계 요구 있죠. 이런 50% 지급해요. 자, 4번 논문 보니까 이것도 50%. 그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능력 부족이나 성적 불량 있죠. 극히 나쁜 자. 이 사유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니까 그죠? 혹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박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80% 주식급에서 그죠? 자, 이렇게 무리하게 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파면, 해임, 강등, 정지 또는 4번의 형사기소 이런 경우는 사유가 객관적이죠. 객관적이니까 공급의 반을 깎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고 그죠? 4번에서 형사기소에서 약식명령 지어야 되죠.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자, 5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6번 중대한 비위인데, 자, 어떤 비위인지 그죠? 밑에 나오죠. 대통령을 정하는 비위행위 나옵니다. 자, 이게까지 시험이 나올 것인가 좀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실무 문제집에서는 다루고 있으니까 그죠? 뭐 아니어도 한 번쯤은 읽어두세요. 특히 이것은 승진 준비할 때 이야기입니다. 채용심에서는 나오지 않겠죠, 이것이. 자, 이것이 중대한 비위 보니까 뭐 징계 부과금 대상 그리고 성폭력 범죄였죠. 아주 이것은 사유가 객관적이죠. 자, 객관적이니까 보수에 얼마를 준다? 반을 주는 겁니다. 반. 자, 그렇게 정리하기가 편하죠, 그죠? 자, 그러면 굳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유추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읽어두면 돼요. 자,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지위를 부여해야죠, 그죠? 그리고 대기명령, 이것은 능력부족, 성직불량, 자, 여기에만 적용돼요. 자, 다른 어떤 직위 해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부족이나 성직이 불량할 때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자, 대기하면서 뭘 하는가? 그것은 밑에 있죠. 교육, 훈련, 인구과제 부여,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다음 직위제 사유가 경합될 때는 거죠. 그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유가 우선합니다. 자, 만약에 능력 부족, 성적 불량 이 사유와 중징계 요구 이 사유가 서로 경합됩니다. 어떤 것이 객관적이죠? 3호죠. 그때는 3호 이하에 의해서 합니다. 또는 자 2호와 제 4호 이것이 서로 경합되면 역시 된 4호 적용되겠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원리만 역시 보고 그죠? 넘어가세요. 자, 다음 75조 처분사의 설명서 교본인데 어떤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죠? 왜 그렇게 처분하는지 그 설명서 있죠. 사유적인 설명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조 1항 읽어두세요.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제 면직이죠. 자,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불리한 처분할 때 이것이에요. 자, 다만 있는데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 휴직 있죠. 내가 원해서 휴직합니다. 내가 원해서 면직해요. 그럼 내가 원한 거니까 굳이 불리한 건 아니죠. 아니니까 이때는 설명서 안 줍니다. 안 줘요. 자, 그 다음에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자, 특히 피해자가 있을 때예요. 피해자. 자, 피해자가 그죠? 피해 사실을 그것을 알리고 어떠한 이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죠. 그러면 자, 그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징계 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 줍니다. 어떤 범죄냐? 자, 이건 읽어둡니다.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 있죠. 당연히 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그죠? 피해자에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76조 심사청구와 흠적 보증 발령이죠. 자, 이건 참고 사항에 가깝습니다. 자, 먼저 몇 개를 정리해 보죠. 먼저 요 1항은 중요합니다. 소청 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하느냐? 그것은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30일. 언제부터 30일이냐? 먼저 아까 봤던 처분사의 서밋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받은 날부터. 자, 그리고 불리한 처분은 맞는데 그죠? 처분사 서밋을 주지 않는 불리한 처분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만약 전보가 됐는데 전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뭐죠? 좀 황당합니다. 자, 근무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근무지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갑자기 전보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처분사 서밋은 주지 않죠. 자, 그때는 바로 이 두 번째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이 있은 것은 안날부터 해요. 안날부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 소청임차 청구는 며칠 한다? 30일 한다. 근데 기산점은 서민서를 받으면 받은 날, 안 받았으면 안 날. 간단하죠. 네. 자, 후임자 보증 발령의 유예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그죠? 어떤 사람에게 특정 처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후임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후임자. 그러면 후임자가 들어와 있으면 다음에 그 처분이 잘못되어서 취소나 또 무효가 되어도 그죠? 자기가 돌아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처분한 날부터 40일까지는 후임자 보충 발령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공수로 두고 그죠? 다른 팀원들이 대신 일을 그죠?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 제도 있죠. 이것은 우리 경찰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 공무원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 소칭의 결정 기한이죠. 저희 또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60일 이내로 결정해야 됩니다. 60일. 언제부터? 접수받고 나죠. 접수를 받고 나서 난 후죠. 그 때문에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 30 외워둡니다. 자, 다음에 76조의 2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문 순서에 맞춰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조문대로 보는 게 목적이니까. 고청 심사는 중요성 자체는 소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청구와 신고는 읽어두시고, 다음 상담과 처리인데 뭐 이쪽도 읽어두세요. 특별한 것이 없죠.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죠. 자, 여기서는 최근에 와서 그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신고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죠? 다른 사건과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회인데 중앙에는 중앙고충위, 그리고 자, 각 기관별로 보통 고충위를 둡니다. 보통. 그런데 중앙고충위의 기능은 누가 한다? 소충위 사고 있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조문이 됩니다. 네. 자, 여기는 비교적 뭐 쉬운 내용이고 간단합니다. 별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죠. 내용이 많죠. 예. 강의한 저도 그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고충치료와 사회보장 각각 보는 걸로 하시고,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는 또 중요하다고 되죠. 자, 여기서는 국공법에 있는 징계에 대해서는 거죠. 자, 원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징계 사유 보시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징계의 어떤 결정에는 재량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기속입니다. 재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 이것은 재량이 있죠. 자, 그래서 징계의 재량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이 그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징계 자체 할까 말까에 대한 재량은 없고, 다른 말로 결정 재량은 없고, 자,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 재량은 있죠. 선택 재량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유 3개 있죠. 외워야 됩니다. 첫째, 명령 위반. 네, 외우시고, 두 번째, 직무상 의무 위반. 이때 직무상 의무는 거죠. 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도 포함됩니다. 다음 체면 또는 위진 손상이죠. 그래서 위반, 손상.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징계 부하급인데, 자, 여기서는 시험에서 잘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읽을 수 있다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는 거죠. 자, 징계 대상자가 취득한 또는 제공한 금전 또는 이득에 대해서 5배 내의 징계 부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인데 첫째 5배 보시고 그죠?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횡령이나 배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재산범죄에는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재산적 제재를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돈 100만원 벌기 위해서 했는데 그죠? 만약 500만원 토해내야 된다면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그리고 징계위원회 요구하여야 한다. 역시 징계와 같습니다.
자, 여기도 결정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요걸 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냐? 자,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가볍게 보세요. 예,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이죠.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뭔가 이익, 제한상 금정의 이익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전부 다 재산이죠. 그죠? 그렇죠. 유용도 그렇습니다. 유용도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되면 제한상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죠? 그 얻은 또는 취득한 금전의 5배까지 그죠?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쪽은 가볍게 봐도 되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징계 부과금 감면할 수 있어요. 그죠? 감면. 자, 이쪽은 읽어둡니다. 읽어두시고, 자,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선, 자, 징계 부과금을 스스로 내면 당연히 끝나겠죠. 그죠? 내지 않으면 못할 것인가? 그때는 강제징수합니다. 자, 특별한 경우는 없고, 자, 다음, 재징계 의결 요구 있죠. 자, 이것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로 소청위 또는 법원에서 원래 징계가 그죠? 무효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무효나 취소. 그때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돼요. 자, 만약에 파면시켰는데 파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파면까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다시 그죠? 그 사유에 맞게 재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고, 다만 사무의 소유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는 받은 감봉 견직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1번은 실질적 하자가 있을 때, 2번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3번은 이런 하자가 없지만 너무 과다합니다. 즉 양증이 과다한 거죠. 과다. 자, 그래서 1번, 2번 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죠?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는데 3번 보세요. 양증이 과다한데 어떤 징계죠? 감봉 견책이죠. 자, 감봉 견책에는 무겁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견책이 무겁다면 달리 징계할 것도 없죠. 없고 그죠? 감봉이 무겁다면 견책한다? 자, 그것도 너무나 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가벼우니까 이런 가벼운 징계마저도 무겁다면 아예 이때는 징계를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문제될 건 없죠. 없지만 시험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그죠? 법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감봉 경책은 안 할 수 있다. 이 자체를 이해해 두면 좋아요. 그리고 재징계 의결 요구는 자, 여기서는 3개월 이내 합니다. 즉 소청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죠? 3개월 이내 요구합니다. 자, 징계의 종류 이것은 이미 상식이죠. 자, 징계의 효력도 상식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죠? 충분히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있죠. 자,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휴직기간 중 집행정지인데, 자, 이 친구가 징계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휴직하고 있어요. 휴직. 휴직 중인데 뭐 정직, 감봉 그죠? 큰 의미는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그죠? 강등, 정직, 감봉 있죠. 요거는 집행을 정지합니다. 자, 정지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직하면 그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휴직 기간에는 정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강등에 대해서도 다시 그죠?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지엽적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 있으면 공부해 두시고 그죠? 아니면 크게 그죠? 자, 요 세 개 집행 정지한다 기억합니다. 승진 승급의 제한이죠. 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 승급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처분을 받을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승진 승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재심사 청구 있죠, 그죠? 청구인데 이것은 참고로 그냥 보세요. 보시고, 자, 83조는 좀 이것은 우리가 유념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원 조사와 징계인데 이거는 성격이 같아요. 같으니까 감사원에서 먼저 조사 중에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원 조사가 우선입니다. 다음 수사와 징계 있죠.
이것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에요. 자, 그 때문에 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징계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감사원조사는 징계와 성격이 같으니까 감사원조사가 우선하고, 수사와 징계는 성격이 다르니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수사의 통보 있죠. 자, 이 내용 읽어두면 돼요.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또 마친 때에는 통보합니다. 통보. 며칠 이내, 10일 이내 통보해 줍니다. 네. 자, 이것은 다른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절차가 나올 때, 그죠?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가죠. 자, 이제 끝나네요. 그죠? 네. 자, 이것은 징계의 시효인데, 그죠? 시효인데, 이것은 의외로 암기사항입니다. 이것은 암기해야 돼요. 자, 시효가 크게 보면 10년, 자, 5년, 3년입니다. 3년. 자, 이 중에서 기본은 뭐냐면 3번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징계의 시효는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래서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그죠? 자, 그것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면 징계에 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징계 부과금 부과 대상이다 할 때는 5년이 됩니다. 5년. 자, 더 연장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징계 부과금 부과 대상이 뭔지 기억나야 됩니다. 뭐 하나하나 몰라도 뭐 대충 그죠? 아, 채산적 이익이 나오면 점을 취득하고 기억나죠? 그런 경우에요. 네. 자, 다음은 10년은 아주 가중됩니다. 3년이 10년으로 변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뭐냐면 첫째, 성매매. 자, 두 번째, 성폭력. 세 번째,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지막, 성희롱이죠. 성희롱. 그래서 서로 성에 관련됩니다. 성매매, 성폭력, 성범죄, 성희롱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년입니다. 10년. 여기 좋죠. 3년, 5년, 10년. 기본 3년, 징계부과금 5년, 성 10년. 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다음 조사, 수사와 징계 소멸 시효인데,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감사원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징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자, 아까 감사원 조사가 있으면 징계는 어떡합니까? 중단해야죠. 그죠? 그렇죠? 예. 자, 수사기관의 수사는 꼭 중단할 필요 없지만 중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중단을 만약에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징계 등의 시효기한이 지날 수 있어요. 자, 또는 남은 기한이 1개월 미만. 아주 급합니다. 예. 1개월 지나면 시효가 완료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시효기한이 바뀌게 됩니다. 징계 등의 시효기한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나오죠. 자,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조사나 수사 끝나면 어떡합니까? 통보하죠. 며칠 내? 10일 이내에 했죠.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나서 다시 1년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경우에 따라서 시효기한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그 때문에 이 두 가지는 83조 2에 있는 내용 두 가지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것은 4번이 그죠?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아주 내용이 많고 길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죠?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다음 법령에 다음 법령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 수업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